큰 손들의 공조가 통화량을 다시 증가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봐야겠죠.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사냥개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구글 등의 M7을 필두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S&P와 나스닥과는 다르게 비트코인을 필두로 한 암호화폐 시장은 힘을 못 쓰고 있는 요즘입니다. 저 또한 작년 12월 이후로 비트코인의 비중을 상당히 늘린 상태라서 기분이 썩 좋지만은 않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으로의 순풍은 언제쯤 불어오게 될지 오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미국의 M2 통화량 그래프입니다. M2 통화량이란 건 현금 및 요구불 예금으로 구성된 M1 통화량에다가 저축, 소액정기예금, 예금증서, MMF 등을 더한 조금 더 넓은 범위의 통화량을 의미를 해요. M2는 경제활동 내에서의 유동성을 대표하는 통화량으로서 M2 통화량의 증가는 소비나 투자 활동의 증가로 이어진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지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1959년부터 데이터가 있는데요. 그 이후로 정말 단 한 번도 통화량이 감소한 적이 없었습니다만 이때 있었던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양적 완화를 강하게 하면서 통화량이 급격하게 증가를 했고요. 그 탓에 가파른 인플레이션이 찾아왔었죠. 네, 따라서 22년 4월 이후로 다시 양적 긴축 기조로 접어들면서 금리를 현재 기준금리 수준인 5.5%까지 올리게 된 거였습니다. 따라서 그 이후로 역사상 처음으로 M2 통화량이 줄어든 모습이었죠. 네, 22년 4월에 21조 7,220억 달러, 한화로는 약 3경 39조에서 23년 10월에는 20조 6,910억 달러, 한화로는 약 2경 8,600조로 약 1년 반 동안 총 1조 310억 달러, 한화로는 1,425조 원이 시장에서 줄어들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 근데 요즘을 좀 확대해서 보면 다시 그 M2 통화량이 23년 10월 이후로 증가 추세로 접어든 것이 확인이 됩니다. 23년 10월 저점일 때 20조 6,910억 달러에서 현재 최신 데이터인 24년 5월에 20억 9,630억 달러로 3,440억 달러, 네, 한화로는 약 475조 7천억 원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단위가 무슨 조 단위라서 잘 안 와닿지만 결국 M2 통화량 자체가 작년 10월을 기점으로 계속 증가해 나가는 흐름으로 바뀌었구나라는 사실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것은 금리가 아직 인하된 것은 아니죠. 근데 대체 어떤 이유로 통화량이 증가되고 있는지를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파월 연준 의장의 얼굴이 나와 있는 해당 아티클을 한번 함께 보시면 연준은 6월부터 국채증권 포트폴리오의 축소 속도를 월 600억 달러에서 월 250억 달러로 줄일 것이라 라고 발표를 했고요. 아마도 24년 말쯤이나 25년 초쯤에 이 양적 긴축을 완전히 중단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국채증권의 포트폴리오를 월 600억 달러에서 월 250억 달러로 줄인다는 말이 대체 무슨 말일까요? 익숙치 않으신 분이 보시면 이게 뭔 소리야 할 수 있으니까 제가 쉽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미국 연준은 미국 국채를 팔거나 사거나 하면서 시장에 풀린 돈의 양을 조절을 하는 방법을 씁니다. 그게 우리가 말하는 양적 완화, 양적 긴축의 한 방법이죠. 만약 연준이 미국 국채를 사들인다면 그에 상응하는 금액만큼을 국채 발행자에게 결제를 할 것이고요. 그것은 현금 통화량이 증가하는 효과를 낳습니다. 반대로 말해서 연준이 사놨던 미국 국채를 다시 시장에 내다 판다면 그에 상응하는 금액만큼을 매수자로부터 받을 것이고요. 그것은 시중에 풀려있는 현금 통화량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자, 결국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연준이 현재 양적 긴축을 하고 있는데, 즉 시장에 있는 돈을 국채를 계속 매도하는 방법을 통해서 빨아들이고 있었는데 그 빨아들이는 속도를 월 600억 달러를 빨아들이다가 이제는 월 250억 달러로 줄여버리겠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이제는 슬슬 다시 돈을 시장으로 풀기 위해서 꽉 밟았던 브레이크를 서서히 떼고 있는 과정이다 라고 비유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4년 말이나 혹은 25년 초에 양적 긴축을 완전히 종료를 하고 다시 통화량 증가에 엑셀을 밟을 수 있다. 이러한 얘기겠죠. 자, 여기에 추가적으로 미국의 재무부도 함께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의 공식 사이트에 나온 공식 발표 자료에 따르면 24년 5월부터 7월까지
국채 바이백을 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이 PDF 표로 보시면요. 24년 5월 28일부터 시작을 해서 매주 20억 달러, 한화로는 2조 8천억 정도의 국채를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에 걸쳐서 매입하는 계획이 있고요. 중간중간에 5억 달러 상당의 물가연동채, 팁스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2회 매입하는 계획도 있습니다.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오늘이 7월 9일이니까 이제 3번 바이백 계획이 남았군요. 총 바이백 계획은 다 합쳐서 150억 달러, 한화로는 20조 7천억 정도의 돈이 시중으로 풀려나간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이렇게 연준과 재무부라는 큰 손들의 공조가 현재 미국의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코로나라는 팬데믹 사태가 워낙 특이한 사건이었어서 이때 너무 풀었던 통화량을 축소하기 위해서 이례적으로 통화량이 주춤해 보였던 것이지, 보셨다시피 원래 화폐라는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증가해 나가는 특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통화 승수 효과라는 것을 들어보셨나요? 은행 대출이 또 다른 대출을 낳으면서 본원 통화보다, 중앙은행이 찍어낸 화폐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M2 통화가 시장에 풀려 있는 그런 현상을 의미를 합니다. 결국에 돈은 대출에서 나오는 구조죠. 통화량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화폐 가치는 그에 따라서 당연히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화폐가 증가하게 되면 주식, 부동산, 코인, 금 등의 투자 자산은 장기적으로 보면 가치가 증가하는 구조죠. 그래서 현금을 자산으로 잘 치환을 해 놓아야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저는 지금 발생하고 있는 이 M2 통화량의 증가 추세로의 전환, 미국 연준의 국채 매입 규모 축소, 미국 재무부의 바이백 계획 등이 있는 상황에서 9월 미 연준의 금리 인하까지 실행이 된다면 M2 통화량의 증가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고요. 자산시장으로 유동성이 몰리면서 자산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 올 3분기에서 4분기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마운트 곡스 채권자 상환, 독일 수사당국의 비트코인 매도 등의 악재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패닉셀에 겁먹지 마시고요. 올 하반기를 지나서 내년 상반기까지 투자 자산을 잘 보유하고 계신다면 좋은 투자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크로는 거짓말을 못하니까요. 이번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지금까지 사냥게임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